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세계인들의 축제가 됐고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죠. 2025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곁을 떠난 인물들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 제인 구달 박사,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 등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많은 인물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남긴 시대의 흔적을 되새기면서 우리 곁을 떠난 세계인들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죠. 싱가포르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인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 시간에는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 짚어봅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을 하지만 모회사인 쿠팡 INC는 미국 기업이죠. 돈은 한국에서 벌지만 책임은 미국 법 뒤에 숨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도마에 오른 쿠팡의 미국 상장 배경과 함께 쿠팡을 규제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 크리스마스에 함께하는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2025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많은 인물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약하던 인물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우리 곁을 떠난 세계인들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의 그 부고를 뉴스로 전해 드리면서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올 한 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렇게 기리는 코너들이 있잖아요. 시상식을 맞아요.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세계는에서도 오늘 이렇게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나가신 유명 인사들을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 분야로 떠나볼 텐데요. 네. 지난달 3일입니다. 이라크전을 주도했고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딕 체니 전 미국 대통령이 84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폐렴과 심장 및 혈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가족들이 밝혔는데요. 네. 딕 체니 전 부통령 1960년대 후반에 럼스펠드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네. 이후에 75년 포드 행정부에서 34살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이 된 기록을 갖고 있고요. 78년에 와이오밍주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5선 의원을 지내다가 1989년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됐는데요. 네. 이때 1991년 걸프 전쟁을 성공적으로 지휘해서 그렇죠. 네, 사막의 폭풍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는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명이 됐어요. 네. 결국 이제 대선에서 승리했으니까 부통령이 됐고요. 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네오콘, 즉 신보수주의의 대부로서 미국의 강경 보수적인 외교 안보 노선을 이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통령직은 단순한 의전형 부통령, 뭐 대통령이 그렇죠. 유사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약간 이런 의미만 갖고 있었는데 이걸 넘어서 딕 체니 전 부통령은 안보, 외교, 에너지 정책 전반을 장악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2003년에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거든요. 하지만 대량 살상무기 정보 오류, 전쟁 장기화 때문에 퇴임
취임 당시 지지율은 13%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큰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네. 또 에너지 건설 회사인 헬리버튼 회장직을 지냈었는데요. 부통령으로서 이라크 전쟁을 지휘하면서 이 헬리버튼의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막대한 이권을 챙겨줬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공화당 인사거든요. 네, 대표적인 그렇죠. 인사인데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또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반민주당 성향의 강성 공화당원이다 이렇게 꼽혔는데요.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공화당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공개 비판을 했고요. 네. 딸이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이었는데 공화당 내 역시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의회 폭동 사건의 조사를 맡으면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래서 2024년 대선에서 이 딕 체니 부녀가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아니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11월 20일에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그래서 조지 W. 부시, 바이든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카멀라 해리스, 마이크 펜스, 엘 고어, 댄 퀘일 전 부통령 이렇게 전직 정 부통령들이 참석을 했고요.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전 하원의장, 공화당에서 최장수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미치 매코널 같은 정계의 대표 인물들이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초대를 받지 않았고요. 결국 현직 정 부통령 모두 참석을 하지 않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체니 전 부통령 사후에 추모 메시지도 안 냈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마가 운동과 공화당 전통적 보수주의 사이에 깊은 분열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왜 올해도 세상을 떠난 주요 정치인들 누가 있었을까요? 프랑스에서는 1월 7일에요. 첫 번째 극우 정당인 국민 전선을 창당했던 장 마리 르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향년 97세였는데요. 1928년에 태어났습니다. 소상공인 조세 저항 운동에 나서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요. 1972년에 극우 세력을 모아서 반공과 민족주의, 반이민, 반유럽 연합을 내세운 국민 전선을 창당했습니다. 전쟁 범죄도 많이 옹호했고요. 홀로코스트는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반유대주의 또 인종차별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인물인데요. 네. 2002년에 대선 1차 투표에서 리오넬 조스팽 총리에게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결선 투표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주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결국 결선 투표에서는 시라크 대통령에게 패하긴 했는데 국민전선이 18%나 득표를 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주요 정당으로 좀 떠올랐고 2008년에 이제 세계 금융위기로 커진 프랑스 안에 반이민, 반세계화 정서를 타고 이 국민전선이 지지세를 더 넓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당대표에 오른 딸이죠. 마린 르펜이 이제 당의 외연을 좀 확장해 보려고 반유대주의를 좀 통제했습니다. 네. 급진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활동을 했는데 당에서 입지가 당연히 좁아졌거든요. 딸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5년에 당에서 영구 제명이 됐고요. 딸인 마린 르펜이 아예 2018년에는 당명도 국민전선에서 국민연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자, 가까운 일본,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도 네. 결세를 했습니다. 우리랑도 네. 아주 관계가 깊었던 총리인데요. 네. 10월 17일이었습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01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1924년에 태어났습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제81대 총리로 재직했는데요. 사회당 소속이었습니다. 자민당과의 연립을 통해서 총리를 지낸 건데요. 일본의 50주년 종전 기념일이었던 199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두고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을 언급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현직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를 한 최초의 사례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 역대 일본 정부가요, 이 담화를 계승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해오곤 했습니다.
이 무라야마 총리는 이제 일본을 보면 유력한 정치인 집안의 2세, 3세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세습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일본 정치 풍토에서 좀 이례적인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부모와 친인척 중에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고요. 평생 청빈한 삶을 산 것으로 유명했고 은퇴 후에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총리들과는 달랐다 이런 평가가 남겨졌습니다. 네. 다음 종교계인데요. 4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월 21일이었죠. 88세를 일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는데요. 2013년 3월에 보수파와 개혁파 추기경들의 지지를 두루 얻어서 제266대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이 됐었습니다. 미주 출신의 첫 번째 교황, 첫 번째 예수회 출신 교황, 서기 8세기 이후 1300년 만에 비유럽 지역에서 배출된 교황,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을 갖고 있었던 교황이었고요. 네. 역시 검소하기로 유명했고 낮은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네. 청빈한 사제, 행동하는 성직자 이렇게 불렸습니다. 1936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98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이 됐고요. 2001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추기경으로 서임이 됐습니다. 근데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가 좀 도중에 사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77세의 나이에 교황으로 선출이 됐었습니다. 이 교황의 이름을 정했을 때도 화제가 됐었죠. 빈자의 성인으로 알려진 13세기 성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교황명으로 서용했던 최초의 교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성직 기간 대부분을 아르헨티나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을 했는데요. 교황이 된 뒤에도 넓은 펜트하우스에 있는 숙소를 마다하고 성직자들과 손님이 묵는 게스트하우스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쭉 생활을 했고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파격, 개혁의 아이콘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역대 교황들의 예복을 보면 굉장히 많이 화려했거든요. 네. 액세서리도 많이 걸쳐져 있고요. 근데 굉장히 단촐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교황 최초로 여성과 이슬람교도에게 세족식을 거행했고요. 바티칸 은행에 대한 개혁 조치도 당행을 했고 임신 중지, 성소수자 문제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 기득권층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요. 원하던 만큼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선종 전날 부활절 성명을 내놨는데요. 가자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교황의 마지막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네. 학계에서는 또 침팬지의 어머니로 불렸던 제인 구달 박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네, 세계적인 동물학자였죠. 네. 제인 구달 박사가 10월 1일에 별세했습니다. 향년 91세였는데요. 자연적 요인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제인 구달 연구소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구달 박사는 과학을 혁신적으로 바꿨다. 자연 보호와 회복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활동했다라는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영국 출신입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야생 침팬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평생 동물 행동 연구에 전념을 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인간 고유의 특성이다라고 여겨졌었던 도구 제조와 사용을 야생 침팬지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침팬지의 어머니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동물원 또 실험실에 갇혀있는 침팬지를 해방하자라는 운동을 펼쳤고요. 환경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세계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작년에 영국 BBC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의 한가운데 있다. 자연을 회복하고 숲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보내드리고 있는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한 해 마무리하면서 2025년 우리 곁을 떠난 세계인을 주제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 곁을 떠난 세계 속의 주요 인물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계로 가볼 텐데요. 외신 퀘스터 전지현 씨가 전해주고 계시고요.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도 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가죠. 네. 프랭크 게리 1월 5일에 향년 96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프랭크 게리가요. 미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89년에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비롯해서 많은 상을 받았는데요. 현대 건축 역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겐하임 미술관 티타늄 외피로 뒤덮인 파격적인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걸 만들었을 때 건축계가 정말 뒤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북부 해안에서 쇠퇴해가던 산업도시가 빌바오였는데요. 아주 화려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작년에만 이 미술관을 보러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 숫자가 13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도시를 되살렸어요. 네. 이 뉴욕타임스가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반짝이는 은빛 형상의 조화로 이뤄진 이 건물의 경쾌한 외관은 감정적으로 충만한 새로운 건축의 도래를 알리는 듯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물결치는 모양의 외관이 특징인데 LA에 있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작품이 있습니다. 2019년 서울에 문을 열은 복합 매장 루이비통 매종 서울 건물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조형성을 극대화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늘 찬사도 있고 비판도 있고 양면이 존재를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조각이지 건축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어요. 네. 화려한 외형에만 시선이 쏠린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반면에 작품이 보여준 파격적 상상력과 감정적인 힘이 건축이 잊고 있던 역할을 되살렸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게리가 이에 대해서요. 생전에 건축은 인간 삶의 혼란과 감정 민주적 정신을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패션계의 거장이죠.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겠네요. 9월 4일에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91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질환으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 열렸던 밀라노 남성 패션 위크에서 자기 쇼에 불참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3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모던한 이탈리아 스타일 그리고 우아함의 상징으로 평가를 받는 디자이너입니다.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고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쇼와 컬렉션을 직접 챙겼던 완벽주의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 알마니 브랜드가요. 맞춤복뿐만이 아니라 기성복, 향수, 홈 인테리어까지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연간 우리 돈으로 약 3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안감을 빼버린 스포츠 재킷 그리고 여성의 이제 어깨에 패드가 달린 정장 파워수트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걸 꼽을 수 있고요. 네네. 1980년에 영화 아메리칸 지골로에서 배우 리처드 기어가 알마니 슈트를 입었는데 세계 패션계를 뒤흔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지 클루니, 줄리아 로버츠, 앤 해서웨이, 브래드 피트, 소피아 로렌 수많은 스타들이 단골이었고요. 네. 특히 올림픽 때마다 이탈리아 선수들 단복을 디자인했던 그런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네. 패션 철학이 패션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였대요. 그래서 실용적이지 않은 의류, 액세서리를 만드는 건 전혀 가치가 없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시대를 초월하는 것들을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후에 지금 알마니 그룹이요. 단일 후계자가 아니라 가족과 측근으로 구성된 집단 경영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네. 또 우리 음악계에서 정말 네. 전설적인 스타들이 세상을 떠난 한 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노래가 흐르고 있는데요. 네, 미국 여성 싱어송라이터죠. 로버타 플렉이 부른 Killing Me Softly with This Song인데요. 2월 24일에 향년 88세로 숨졌는데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2022년에요. 근위축성 측상 경화증, 즉 루게릭병 때문에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데뷔 앨범에 수록된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에 삽입되면서 이름을 크게 알렸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 2020년에 평생 공로상을 수상을 했고 총 5개의 트로피를 받았는데요. 특히 73년, 74년에 2년 연속으로 본상인 올해 레코드를 수상하면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네.
노래하면 네. 오지 오스본. 그렇습니다. 네. 7월 22일에 헤비메탈의 데뷔였죠. 오지 오스본이 76세로 사망을 했는데요. 2020년부터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해왔는데요.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버밍엄 출신의 정말 전설적인 헤비메탈 로커였고요. 69년에 블랙사바스의 창단 멤버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무대에서 동물의 사체를 물어뜯는 같은 기이한 퍼포먼스로도 유명했어요. 네. 그리고 공연 리허설에 자주 늦었습니다. 공연을 빼먹기도 했고요. 이런 기행 때문에 결국 79년에 팀에서 퇴출이 됐는데요. 이후에 솔로로 전향해서도 굿바이 투 로맨스 같은 여러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2005년과 2006년 블랙사바스의 멤버로 각각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과 록큰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요. 2024년에는 솔로 가수로서도 록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네, 이제는 세상에 굿바이 안녕을 고했고요. 자, 척 맨지오니의 Feel So Good이네요. 네, 너무 유명하죠. 네. 7월 22일에 이 연주곡으로 유명한 재즈 연주가 척 맨지오니가 84세로 사망했습니다. 트럼펫과 비슷하게 생긴 악기죠. 플루헬곤의 최정상급 연주자였는데요. 네. 특히 77년에 발표한 앨범 Feel So Good이 대중들에게 재즈라는 장르를 인식시켜서 사랑받게 했던 뮤지션이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즈는 잘 모르셔도 네, 이 곡은 아마 네, 기억을 익숙하실 거예요. 예, 네. 하실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지미 클리프 이야기를 또 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노래도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네. 11월 24일이었습니다. 레게 전설 중에 한 명인 지미 클리프가 81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폐렴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8년에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레게 음악계에서 가장 저명하고 사랑받는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바로 이 곡 지금 I Can See Clearly Now가 네. 영화 쿨 러닝의 주제가였습니다. 이 노래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였습니다. 네, 음악과 함께 네. 들어보니까 또 더 안타까운 그렇죠. 마음이 네.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계에서도 많은 진짜 별들이 네. 하늘로 돌아간 해였습니다. 네, 데빌 린치 감독, 대만판 꽃보다 남자의 여주인공인 배우 서희원 씨, 네. 진 해크먼, 그리고 가시나무새 드라마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네. 리처드 체인벌린, 발 킬머, 로버트 레드퍼드, 다이앤 키튼, 로브 라이너 감독까지 많은 영화인들이 세상을 떠난 한 해였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 소식이긴 했는데 네. 로브 라이너 감독 사망 소식이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죠. 그렇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네. 미저리 업 퓨굿맨 등을 연출한 감독이었죠. 로브 라이너 부부가 14일에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요. 향년 78세였습니다. 근데 용의자가 아들인 릭 라이너로 밝혀졌어요. 10대부터 마약 중독에 시달렸고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부가 굉장히 애를 썼지만 결국 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아들이 1급 살인 2건으로 공식 기소될 예정인데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또 나와요. 네. 로브 라이너가 피살된 뒤에 조롱과 경멸 섞인 독서를 쏟아냈는데 자신을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엔 거센 역풍을 맞았어요. 공화당 안에서도 그렇죠. 비극을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 올해 별이 된 헐리우드 스타 가운데서 로버트 레드포드 얘기는 정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9월 16일이었어요.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미남 배우였고요. 네, 내일을 네. 향해 살아, 위대한 개츠비, 추억, 스팅, 아웃 오브 아프리카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보통 사람들로 감독으로도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작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립영화제 썬댄스 영화제를 창립해서 독립영화와 영화인을 육성한 공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그의 히트작들은 종종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네. 가족적, 사회적 비탄과 정치적 부패 같은 중대한 주제를 관객과 공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설명을 내렸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면요. 매년 한 해 세상을 떠난 배우, 감독, 스텝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내년 2월에 1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마지막 사진으로 로버트 레드포드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항상 더 웨이 위 워의 주제곡이 그걸 소개할 때 많이 흐르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상식에서 아마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이 노래를 불러주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보는 팬들도 네. 아마 마음이 좀 그렇죠. 뭉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맞아서 뭐 한 해를 좀 정리해보는 의미로 2025년 우리 곁을 떠난 세계인들 이야기 나눴는데 정말 자기의 삶을 네. 잘 살고 갔던 많은 별들이 있었구나. 전설들이 많이 떠나간 한 해였다. 이렇게 기억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